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한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주요 뉴스 시간에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서 이번 논란 그리고 특히 그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있었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 장관들 사이의 논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고 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합동수사단의 철저한 수사가 최우선적인 과제이다.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는 논의를 집중해 기무사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해 주었으면 한다.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가 이미 검토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다. 송영무 국방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보아야 한다.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 보고 뒤 그 책임의 경중에 대해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조처를 취하겠다. 네, 여기까지고요. 두 번째로 청와대 조직... 박창환 장한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개공교수, 윤춘호 SBS 논설실장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김의겸 대변인의 이야기가 크게 세 가지 줄기로 요약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송영무 장관하고 이제 기무사 장성들 관, 그다음에 기무사 고급 그 장교들 간의 이제 어떤 이전 투구, 난타전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더욱 혼란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분명하게 그 해법의 어떤 순서를 밝힌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문제의 핵심 본질은 이른바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 이게 최우선적으로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계엄령 문건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기무사의 조직 보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 방법은 기무사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두 가지 작업이 끝난 뒤에 계엄령 보고 문건의 보고 경위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송영무 장관 등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묻겠는데, 그것은 맨 후순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밝힌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기무사 계엄 검토 문건의 진실을 밝히고 그다음에 기무사 개혁해야 하고, 아마도 잘잘못 따져보고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그 중간쯤 과정에서 아마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통령이 오늘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 뭐 대통령 스스로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정치권의 이런저런 요구도 있었던 것 같은데, 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시적절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문건, 계엄 관련 문건 나온 것도 국민들한테는 상당히 충격적이고 혼란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다뤄가는 과정이 이게 본질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보고에 대한 진실 공방, 그것도 최근 며칠 사이에는 거의 하극상까지 포함되는 이런 모습까지 나타나니까 이게 과연 그 계엄 문건의 어떤 내용으로부터 받은 충격이 엉뚱하게 현 정부의 어떤 보고 체계라든지 또는 뭐 판단, 그게 또 한 번 또 넘어가더니 이제는 군의 어떤 그 위계 질서 이런 것까지 이제 가버리거든요. 너무 나간 겁니다. 너무 나갔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나서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교통 정리를 하고 선후를 그은 거는 저는 뭐 상당히 잘한 발언이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순서도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문제의 본질, 계엄 문건이 담고 있는 것에 왜 국민들이 분노하는지 그 부분을 먼저 정확하게 가리는 게 중요하고요. 이후에 송영무 장관과 기무사령관의 그런 그 보고에 대한 진실 공방은 분명히 따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누군가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병민 교수님께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문제의 거짓말 공방이 벌어졌던 그제 국회 국방위원회 상황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난 다음에 김병민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저의 진술에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당시에 보고한 문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수영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 문의를 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기 바란다. 제가 장관께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민 대령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이 아닙니까?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대한민국 대령이 장관 앞에서 국회의원 앞에서 없는 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와서 보고할 대령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대장까지 마치고 장관하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러면은 7월 9일 날 지금 민병삼 그 부대장님께서 그런 보고를 했다. 그러니까 그 장관께서 그런 위수령 관련된 말씀을 하셨다. 그런 또 배석을 했습니까? 예, 배석했습니다. 위수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민병삼 대령은 지금 혼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민병삼 대령은 36년 군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명예롭습니다. 순수한 야전 군인입니다. 굉장히 오늘 이 자리에서 경악스럽습니다. 지휘관이 한 발언을 왜곡하고 각색해서 국민 앞에서 보고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상입니다. 누구의 말이 과연 진실이냐 이 부분을 놓고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또 어쨌든 간에 아랫사람이 장관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있다고 하고 장관은 또 아랫사람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군이 정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건가 이렇게 또 생각하시고 실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책임을 좀 미루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저런 발언이 나왔던 회의가 7월 9일에 있었던 회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철희 의원이 자료를 받아갖고 언론에 공개하고 나서 굉장히 대한민국 사회가 위수령 그리고 계엄령 문건으로 뜨거웠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기무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비추어 보건대 송영무 장관은 애당초에 8페이지에 대한 문건에서 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7월 9일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당시는 대통령이 인도 순방 중에 있었던 상황인데 이 순방 중에 있는 상황 속에서 특별수사단을 만들 것을 지시합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에는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었는데 순방 중에 이러한 특별수사를 지시한다는 건 그만큼 계엄령에 대한 문건들을 받아보고 이 사태의 위중함을 알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동안 군 입장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가 혹시 청와대와 대통령이 받아들고 있는 여론의 이 상황의 심각성 속에서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니까 그제 가서 지난 기간 동안 있었던 책임을 서로 미루게 되는 상황들이 지금 보여지고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송영무 장관이 7월 9일에 어떤 회의 자리에서 위수령 문건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제 기무사 측에서 문건을 공개했다면서요, 당시.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민병삼 대령이 국방부 장관의 이제 참모의 자격으로 그 회의에 참석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거기 자기 메모를 했다는 거고 그 메모한 것을 당일 정리를 해서 이석구 기무사령관에게 보고했다고 하는 그 문건을 어제 이제 국회에 제출을 한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법조계 문의해 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임 이렇게 돼 있는데 저 발언의 주체는 송영무 장관이라는 거죠. 그에 대해서 송영무 장관과 국방부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거짓말이다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무사에서는 문건까지 공개를 했는데 국방부 장관실에서는 저 문건 자체도 거짓말이다. 다시 한번 저런 입장을 밝힌 거네요. 국방위에 제출된 기무사의 보고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민병삼 대령이 장관 동향 보고서를 작성, 사실이 아닌 것을 첩보사항처럼 보고하는 행태는 기무개혁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하는 증거가 될 뿐이다. 이 논란도 사실은 그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장관과 기무사 장군들이 직접적으로 벌인 공방 못지않게 어디 문건을 공개하고 그 문건도 거짓말이라고 하고 참 우리나라 군대 전체적으로 누구의 말이 맞느냐 그러냐 반드시 따져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저도 저 문건에 대한 인터뷰를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민병삼 대령의 입장은 당시에 이제 구두 보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백지에다가 적었고 그 적은 것을 전달해서 저렇게 문건으로 만든 거고, 근데 그 적은 원본, 쪽지에 적은 원본은 이제 파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진위 여부 논란이 또 이제 나오게 됐는데, 저는 지금 이 국방장관과 기무사령관 사이에 이런 그 진실 공방을 보면서 상당히 참담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군 수뇌부가 대통령의 분노는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작 국민의 분노는 과연 신경이나 쓰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난 몇 달 동안 그것을 작성한 기무사 그리고 그 보고를 받은 국방부 장관, 이 사람들은 대통령이 화내고
지시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막상 대통령이 분노하고 화내고 지시하니까 서로 그동안에 자기가 한 어떤 행위, 그러니까 국민의 분노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분노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이 저도 그 계엄 문건에서도 사실은 그런 게 나타나는데 계엄 문건 안에서도 보면 정치적인 중립이라고 하는 건 단 한 줄도 없어요. 정권을 보유하기에 급급한 내용밖에 없는 거고요. 이번에 대응도 보면 국민의 분노는 신경 쓰지 않고 대통령의 분노만 신경 쓰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군수 내부에 근본적인 인식의 문제가 있다. 저는 국방개혁도 우리가 국방 비리 관련된 것도 중요하지만 군이 엄정한 중립과 누구에게 군이 충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국민과 함께하는 군대의 모습을 좀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느낍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께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국방부와 기무사 사이에 엇갈린 주장, 과연 어떤 부분이 엇갈리고 있는지 여러분께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수령 문건 문제없다고 송영무 장관이 과연 얘기했는지, 송 장관은 그런 사실 없다. 민병삼 기무부대장은 분명히 그런 얘기하는 거 들었다. 계엄 문건과 관련해서 보고한 시간,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20분 정도 했다. 따라서 문건의 위중함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송영무 장관은 5분 정도였고 바쁜 일정이 있어서 문건을 두고 가라고 했다. 이렇게 서로 엇갈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엇갈리는 주장 속에 김 교수님, 네.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 아까 분명히 명확하게 규정을 했어요.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 그리고 뭐 잘잘못 따지는 것은 그 다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부분까지 강조를 했습니다. 김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건 기무사가 이 건에 관련해서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저질렀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합동수사단이 출범해서 군검찰과 민간검찰이 함께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건데요. 지금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 기무사에서 8페이지의 문건과 67페이지의 문건에 대해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8페이지의 문건만 놓고 본다라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는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지금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겁게 불거지고 있는 건 67페이지의 세부 문건이 나오고 나서부터입니다. 근데 지금 이 송영무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하는 이석구 기무사령관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이 문건을 발견하고 나서 국방부 장관실에서 문건을 보고했다는 거예요. 8페이지뿐만이 아니라 67페이지 문건까지 같이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위중한 문건들을 받아든 송영무 장관은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겠는가? 지금 한민구 전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게 되는데 이 여기에 대해서 내란에 해당되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토록 위중한 상황이라면 그동안 이 문제를 인지하고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송영무 국방장관이 비롯한 대한민국 국방부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인가? 송영무 장관은 그 내용들을 인지하고 나서 청와대에 또 보고를 했다는 거죠. 그럼 이 67페이지 문건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은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얼마 전에 있었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받아보니 너무 놀라운 자료여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송영무 국방장관이 보고를 받은 시점과 청와대에서 이 문건을 받았던 시점에 이 괴리가 생기는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전히 국민들은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심각한 문제인식 토대로서 이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고 여기에 맞춰서 청와대와 이 국방부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수사의 모습들이 하나로 움직이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기 때문에 모든 정치적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군과 민간이 시행하고 있는 검찰의 합동수사 결과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명확하게 드러난 사실은 문건은 작성됐고 기무사가 작성을 했고 이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만들어졌느냐 이 부분 하나 있고 이 문건은 단순한 지시에 의해서 검토한 문건이냐 아니면 정말로 실행하려고 했던 계획이냐 이 부분 군검 합동수사단에서 명확하게 밝혀내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3가지 점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 강조했고 보고 경위 논란과 관련해서 잘잘못 분명히 따져보고 그 결과가 나오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 뭐 심할 경우에는 송영무 장관에 대한 경질 뭐 이 부분까지도 대통령이 시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김의겸 대변인 발표에 송영무 국방장관의 이름이 명기되어 있는 게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봐요. 그걸 빼고 사실은 계엄령 보고 문건과 관련한 책임을 가리도록 하겠다. 이 정도만 말해도 될 텐데 거기에 송영무 국방장관 이름을 적시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 저녁에 추모제가 열리고 내일 연결식이 열리게 됩니다. 그동안은 정의당장으로 연결식이 치러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국회장으로 승격됐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노회찬 의원 빈소에 함께 정치활동했던 정치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찾고 계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치권에서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노회찬 의원의 빈소를 찾았던 시민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는 길이 좀 허망하고 좀 안타깝고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면서 좀 저렇게라도 좀 본받고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사회적으로 전달하려고 했던 메시지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가시게 돼서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들어서 저 평소에 하셨던 언행을 보면서 제가 상실히 그분을 상당히 존경했었습니다. 그분의 뜻을 이제 제가 좀 더 기억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지금까지 빈소를 찾으신 분들이 대략 2만 명이 좀 넘는다고 하던데. 지금 오전 1시까지요. 예. 2만 8천 명 정도, 2만 4,800명. 2만 4천 명. 예. 그리고 이제 전국 각지에 이제 시민 분향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한 4만 5천 명 정도인데 오늘까지 하면 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빈소 또는 분향소를 찾아서 고 노회찬 의원의 이제 명복을 빌고 62년간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실 것 같아요. 어제 저는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분이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전해주시면서 노회찬 의원의 죽음을 슬퍼하시는 분들이 많고 동시에 노회찬 의원이 잘못이 없었다고 한다면 왜 살아서 그 당당하게 싸우지 못했는가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얘기를 들었어요. 두 분께서는 일반 시민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에 우리가 봤던 그 모습이 지금 다시 노회찬 의원 빈소에서 우리가 재확인하고 있거든요. 왜 이런 마음들이신지를 좀 간략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노회찬 의원을 떠나보낼 준비가 안 돼 있는 많은 시민들이 너무 안타까워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보 정치 외길을 걸어왔던 노회찬 의원이 특히나 대한민국 정치사에 남겼던 족적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우리가 노심초사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노회찬 의원과 심상정 의원 그리고 이 4명의 초선 의원들이 이루어졌다고 할 정도의 큰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대중정치인 노회찬이 떠난 모습들에 대해서 실제로 그것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좀 안 돼 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박장원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등학교 동창에게 정치자금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현행법 위반이니까. 근데 그런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택, 그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를 추모하는 이유는 저는 간단하다고 봐요. 그가 살아온 삶이 이번에 실수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와 서민의 친구로서 일관되게 살아왔던 그런 진정성을 국민들이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과거 노동운동하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그 삼성 반도체 그 반올림이라든지 또 KTX 여승무원이라든지 그리고 삼성 엑스파일 공개라든지 이렇게 노동자와 서민의 벗으로 살고자 했던 그의 진정성을 국민들이 이번에 그의 죽음을 통해서 더 부각되게 또 그런 이가 더 이상 이제 이 세상에 없다라고 느끼니까 과연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정치인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느냐 이런 안타까움이 그의 추모 속에 저는 녹아있다고 봅니다. 내일 노회찬 의원 연결식 저희가 이 시간에 자세히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갑니다만 이 질문 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 인선이 다 마무리가 됐는데 그 가운데 그 명단 한번 볼까요? 명단을 한번 보고 나면은 이 명단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있고 외부 인사들도 있는데 자 지금 보신 분들은 내부 위원들이죠. 그 다음 분들 한번 보여주세요. 최병길 삼표시멘트 대표 기업인이고요.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 이수희 변호사, 정현호 한국청년정책학회 이사장. 그런데 김대준 사무총장이 뒤늦게 일부 언론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민주당 소속이었고 네. 직전까지 그리고 전과가 있다 이런 내용인데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김대준 비대위원이죠. 이제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으로 이제 소상공인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서 비대위원으로 이제 위촉이 된 분인데 알고 보니까 지난번 그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신청했던 민주당원이었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전과가 이제 3가지가 있더라. 음주운전도 있고 주거 침입도 있고 뭐 공갈 협박 뭐 주거 침입이요. 이런 것도 있더라. 어떻게 이렇게 전과가 있는 사람, 더군다나 민주당 당적을 최근까지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겠느냐. 처음부터 비대위가 인사검증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취지의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전과에 대해서 김대중 비대위원은 뭐라고 해명했는지 한번 볼까요? 전과에 대해서 소득주도 성장 반대하다가 민주당 지방선거 경선에서 컷오프됐다고 이야기했고 주거 침입과 절도 전과는 사기범 잡으려다가 불가피하게 생겼던 일이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김대중 비상대책위원을 계속 함께 가게 될지 아니면은 비대위원을 교체하게 될지 이어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인터뷰 사전에 녹화를 했습니다. 김병준 위원장의 얘기를 시청자 여러분께서 직접 들어보시면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